키이우 북서부에 형성됐던 호스토멜 포켓이 무너졌습니다. 포켓 안에 갇힌 러시아군을 빠르게 섬멸하고 다른 지역으로 진군하려던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빠르게 진격하다 방어 진지를 형성한 러시아군의 반격에 크게 손해를 입으면서 호위가 풀린 것인데요. 이 때문에 주말 한때 러시아군이 역습에 나서며 위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호스토멜을 공격하던 우크라이나군이 이르핀까지 밀려났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다행히 우크라이나군이 이르핀을 사수하면서 키이우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키이우 북서부 전선은 점령과 탈환이 반복되는 끝도 없는 소모전에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6일 보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형적인 장기전의 징후인데요. 이제는 누가 더 빨리 부족한 전력을 확충하고 보급을 원활히 유지하느냐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방어선을 강화하고 병력을 보충해 역습할 대비를 마련해야 하고, 반면 우크라이나는 시가지를 공격할 보병을 엄호할 전차와 병력을 수송할 장갑차, 그리고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릴 자주포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최근 러시아군 전차가 대전차 화기에 허무하게 격파당하는 것을 보며 전차 무용론이 일고 있으나 전차가 없는 군대는 시가지로의 진격은커녕 전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블린이 적의 기관총이나 포를 막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수미 지역을 해방 중인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전차 보병이 함께 작전을 펼치면서 적을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처럼 차량이 너무 모자라 소대부 간 교전이라면 몰라도 대규모 도시 탈환전에서는 생존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방이 제때 공세형 장비를 지원하느냐가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비 확보가 이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키이우 북서부처럼 멈춰선 것은 아닙니다. 평야지대가 많고 우호적인 주민을 둘러싸여 매복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남부전선이나 동부전선의 촌락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남서부 전선의 핵심인 헤르손에서는 2차 대전 당시 스탈린그라드에서 낮에는 나치 독일이, 밤에는 소련군이 도시를 지배했듯이 야간에 침투한 우크라이나군이 도시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콜라이오주의 경우 러시아군이 완전히 격퇴되어 주지사인 비탈리 김이 해변을 산책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북동부 전선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체르니히우의 보급망을 차단하기 위해 기동하던 러시아군을 격퇴했고, 브로바리 인근에서 러시아군을 크게 밀어냈습니다. 또 사실상 포위됐던 수미 지역 각지에서 대승을 거두며 적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는 또다시 악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시작한 것인데요. 주말간 복수의 외신들이 러시아군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시작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병사들에게 대표적인 화학무기인 VX가스의 치료제인 아트로핀이 지급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이 수천 명의 민간이 사는 거주구에 독가스를 살포한 전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러시아군이 화학무기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독가스는 날씨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면 가스가 흩어지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퍼지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입자가 무겁기 때문에 낙하 지점에 머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몇몇 전투에서 방어선을 돌파하는 수준의 공격은 가능하겠지만 전황을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인을 엄청나게 죽이는 무서운 무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러시아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화학무기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장 잘 싸우고 있는 동부의 요충지 이지움을 점령해 전세를 반전시키려 노력 중인데요. 러시아군이 이지움에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도 그중 하나인데요. 전군 기자가 드론을 이용해 이지움 시내를 타격하는 러시아군의 열압력탄 발사 장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장비는 토스1의 부라티노의 공격으로 추정되는데요. 부라티노가 러시아군에서도 얼마 없는 귀한 공격 무기라는 것을 고려할 때 러시아군이 이지움 점령을 키이우나 마리우폴 점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기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왜 마리우폴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로 거점인 이지움을 점령하면 동부에서 러시아의 계례국인 도네츠크, 루안스크 인민공화국과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군의 후방을 차단하고 나아가 포위 섬멸까지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돈바스와 마리우폴 정도는 러시아가 차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호락호락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이지움의 수비대를 계속 증원해 철벽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시에 하르키우 점령을 포기하고 방어 태세를 굳힌 러시아군을 격파하면서 이지움으로 진격한 러시아군의 후위를 공격해 오히려 러시아군을 역포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르키우 인근에서 굉장히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증원이 끊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러시아가 졸전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모든 전선에서 밀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도적인 화력을 이용해 볼로바카, 마리우폴 일대에서 공세를 강화 중인데요. 그 증거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볼로바카가 사라졌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는데요. 그만큼 막대한 폭격이 가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보도에서 공개한 도청 내용에 등장한 볼로바카처럼 평탄화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의 진실이 드러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리우폴 역시 이제는 정말 하루 이틀을 버티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포리자를 수비하던 자포리자 수비대가 메리토폴에서 퇴각한 수비대와 합류해 반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리우폴 동쪽에서 공세를 펼쳐 마리우폴 100km 이내까지 접근한 상황입니다. 평야가 대부분인 우크라이나 전장의 특성상 일단 러시아군을 걷어내는데 성공한다면 빠르면 한두 주 이내에 마리우폴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마리우폴 구원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희망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악에 바친 푸틴의 명령을 받은 러시아군이 5월 9일까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푸틴은 2차 대전 승전기념일까지 우크라이나를 패배시키라며 러시아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기를 쓸지, 민간인이 얼마나 죽을지에 관계없이 일단 승리를 따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현재 러시아군은 모든 전력을 동부 전선에 집중해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패배하던 러시아군이 갑자기 승리할 리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부들에게 방공무기를 노획당해 제대로 된 공습조차 하지 못하는 러시아군이 아무리 병력을 집중한들 철저하게 방어태세를 굳힌 우크라이나군을 뚫고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전선 곳곳에서 새롭게 충원된 우크라이나군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키우 동부에서 교전 중인 여군의 모습입니다. 보셨다시피 전장 곳곳에서 예비군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이들의 장비가 굉장히 열악해 보이지만 후방에 박살난 러시아군 전차를 보면 전투력이나 사기가 낮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공세는 지난 33일간처럼 다시 한번 돈자될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가 몰락하자 러시아에 짓눌려 있던 국가들이 봉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 국가들까지 맞상대해야 할 처지가 됐는데요. 이제 러시아는 자신들의 국경과 맞대고 있는 다른 나라까지 상대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3일이 지난 아직까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강구하던 러시아의 유라시아 패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러시아는 외부의 침략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몰락한 것인데요. 최근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를 재침공한 것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지난 3월 24일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에 침공했던 아르차흐 공화국을 재침공했습니다. 1994년 아르메니아에게 빼앗겼던 해당 지역의 영토를 전부 되찾는 게 목표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까지 현지에서 분쟁을 막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면서 발생한 공백기를 틈타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이 엄중한 항의에 물러났다고 성명을 발표한 뒤 아제르바이잔에게 자중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이 이를 묵살했습니다. 그냥 묵살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 SNS를 통해 우리는 물러나지 않았고 물러날 생각도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심지어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평화유지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며 특수군사작전을 수행 중
중인 러시아를 조롱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프카즈 산맥의 소국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에게 반기를 드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참패하면서 힘의 균형이 무너졌고 유라시아가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난 2008년 당시 그루지아 전쟁으로 불렸던 조지아 전쟁에서 패한 조지아가 친러 괴뢰 정부가 장악 중인 아파지아 공화국과 나모세티아 공화국 인근에 군을 배치 중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완전히 몰락하면 순식간에 영토를 되찾으려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끝이 아닙니다. 앞선 두 국가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국가가 반러 국가로 간판을 바꿔달았는데요.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거대 국가로 인구는 2천만 명에 불과하나 우크라이나보다 영토가 5배나 더 큽니다. 좀 더 정확히 비교하자면 한국의 27배 정도 되는 대국인데요. 현재 러시아가 임대 중인 옛소련 최대 우주기지 바이코누르 우주기지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런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의 약세로 민주화 개혁의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있던 친러 독재자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친서방 노선을 밟으려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탄압받고 있는 반전 반푸틴 인사들의 탈출로처럼 여겨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카자흐 근방에서 러시아가 창설한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에 가입한 국가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가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도 없고 압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제 러시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설령 핵을 쏟아부어 우크라이나를 제압한다 할지라도 미국과 대적하던 소련의 후예 러시아의 위상을 되찾을 수는 없으며 그마저도 미국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푸틴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점령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쟁 명분이었던 돈바스 지역이라도 건지면 러시아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돈바스 지역의 민심이 완전히 이반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전쟁 중 러시아는 돈바스 주민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웠습니다. 부식 소총과 장구를 지어주면서 우크라이나군과 상전하도록 했고 인력 손실이 막대하자 60대 노인까지 전쟁에 나서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전쟁 33일 차인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저 민간이었던 사람들의 인명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래서야 돈바스를 점령한들 전후 돈바스 민심을 관리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토록 대단하다던 러시아군의 전차 수백 대를 우크라이나에 상납해 우크라이나의 기갑 전력을 강화시켜줬습니다. 심지어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현재를 정비하던 국제군단의 합류가 본격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에서 잘 무장한 베테랑 장병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의 인물은 푸틴에 저항했던 체첸 장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사진의 인물은 한국에서 의용군에 참가한 인물입니다. 이근 전 대위도 투입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지휘고와 국적 불문의 반러시아 동맹이 결성된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이들을 이용해 공세를 강화 중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달리 물자가 충분해 공세 역량이 고갈될 일도 없어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유통기한이 지난 러시아군의 전식을 짓밟는 장면 보내드리며 오늘 보도 마치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